제일 초계기 관련해 갖고 갈등을 덮고 간대요. 네, 그렇대요. 본격적으로 갈등을 시작해 본 적도 없는데 네. 덮고 간다고 하니 이게 뭔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일 양국이 미래 관계를 위해서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죠.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니 난 이게 너무 웃긴 게 우리는 안 했는데 일본 지네가 잘못해놓고 승질까지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양쪽의 의견이 팽팽했어요. 네. 우리는 한 적 없다. 네. 저쪽은 한 게 맞다. 근데 지금 덮고 간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변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본 초계기에는 감히 레이더 같은 걸 들이대지 않겠다. 아니 원래 안 했다니까요. 안 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서로 양국의 입장 차는 그냥 똑같대요. 입장 차이는 그대로 가는 와중에 덮기만 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히 양쪽이 거짓말을 했어. 근데 네. 진실을 밝히는 쪽에서 우리가 포기를 해버린 거야. 사실 우리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양쪽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한쪽이 일방으로 그렇죠. 거짓말을 한 거죠. 이게 일본 놈들이 일방적으로 거짓말했고 우린 증거도 있는데 네. 저쪽 애들 말을 그냥 믿어주고 넘어간 거야. 사기를 당했는데 네. 그냥 내가 안고 갈게 라고 피해자가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네가 얼마든지 들락거릴 수 있도록 우리 영토를 도둑질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네. 너한테 대해서만, 니네 비행기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게. 모른 척 하고 있을 테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공을 내주겠다는 거 아니야 일본 초계기한테. 그렇죠. 영공에 와서 하는 어떠한 초계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죠. 잠깐만 이건 진짜 어느 나라 정부야? 근데 이걸 조금 더 심각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갖고 만일에 한일 해협에서 일본 함선하고 우리 함선하고 대치 상황이거나 전쟁 상황이라고 봤을 때 네. 저쪽에 초계기가 떴어요. 그 초계기가 우리 정보를 그대로 판독해 갖고 일본에 있는 기다리고 있는 배한테 전달해 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 배가 직접 레이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거리나 측정 기간 외에 있는 배는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계기가 떠 있으면 삼각 꼭지가 있기 때문에 배는 이렇게 배가 둥글기 때문에 25km 이상 떨어지면 레이더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바다의 공면하고 파도가 치기 때문에 이게 안 잡힌다고 일상적인 레이더 높이에서는. 그래서 항상 초계기가 떠가지고 위치를 확인해줘야 대한미사일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이 표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떠있는 초계기를 먼저 말하자면 경계를 하거나 사전에 조치를 못하면 네. 무조건 선제 타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배의 위치를 모르고 일본 배는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양쪽에서 공동으로 떠갖고 초계함이 떠서 양쪽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만일에 일본은 초계기가 이미 떠서 같이 왔고 우리는 없는 상황에서 한일 해협에서 해전이 일어난다? 그럼 100% 지는 거죠. 그냥 우리는 눈 감고 있고 일본은 우리를 보면서 포를 쏠 수 있으니까. 그러네. 초계기라는 게 적의 동태를 살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수함의 위치 같은 것도 초계기가 떠서 사실은 감지를 그렇죠. 하는 건데. 초계기의 역할은 엄청 중요한 건데. 그 초계기나 이런 공중 조기 경보기 같은 역할은 상대방 병력의 위치와 발사에 대한 그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띄우는 거예요. 감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탐지를 해. 우리가 전쟁에서 탐지를 그렇지. 해야지 공격을 하거나 또는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일본한테는 어머 한국에서 마음껏 하시고요. 우리는요? 우리는 못 보는 거죠. 왜냐면 그쪽에 대해서 경계를 못 하게끔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비행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우리 위치 파악하면 동해안에, 이게 우리 대한미사일의 거리들이 멀기 때문에 동해안에 떠 있는 우리 함선들은 선제 공격을 통해서 한 방에 다 가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걸 아무것도 아니 그냥 덮고 가는 문제로 가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더의 우수성, 기동성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이거 마치 구한말에 우리가 알아서 우리 외교권이랑 뭐 이런 거 다 포기해 버렸잖아요. 갖다 바쳤잖아요. 그거 똑같은 좀 느낌인데요. 뒤에 가보면 이제 그 플러스 합쳐가지고 미사일 관련된 정보 제공 얘기가 추가로 또 나와요. 그거까지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우리나라가 일본에 북한 미사일에 관련된 실시간 정보를 연내에 주기로 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내용이거든. 네.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한미일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이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로 한정한다는데요. 만약 이 공유 대상을 한정하지 않으면 중국이 반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소리죠. 언제 중국 미사일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만한 광역대 미사일을 보유를 합니까? 실제로 이제 그게 가능한 거는 있어요. 사드가 가능하죠. 사드를 통하면 사드가 3,000km까지 볼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중국 이제 중앙부까지 볼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이번에 미친 새끼들이 뭘 공개를 했어요? 신형 LSM 미사일 관련한 공개를 했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주 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왜 이걸 지금 공개하냐라고 얘기를 했잖아. 숨겨놓고 꽁꽁 숨겨놔도 저기 없는 건데 필요 없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얘기할 때는 아유 우크라이나한테 이것도 가져가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네. 2,000km 이상, 3,000km까지의 거리를 볼 수 있는 자체적인 미사일 그 레이더 장비를 추가로 갖고 있다는 거를 말하자면 실증을 한 거예요. 즉 60km 거리에 있는 미사일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거는 실제 그 미사일의 발사 때부터 추적을 할 수 있는 최고로 2,000km까지 볼 수 있는 레이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밝혔단 말이야. 밝히고 이틀 있다가 이거를 일본에다 그냥 준다는 거 아니야. 지금 단순하게 뭐 미사일 정보라 그러니까 그럼 미사일 정보만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 9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방사포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옛날 화성 미사일도 있고 요즘 아스칸데르 변형도 있고 화성 15도 있고 이번에 이제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번외로 치더라도 SLBM도 있고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다 합치면 9종류가 넘는 미사일이 차량에 뭐 어디 사일로에 아니면 열차에 함선에 잠수함에까지 배치되어갖고 다 있다는 거야. 여기에 대한 정보를 다 준다는 거예요. 말은 미사일 정보라고 하지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북한 관련된 모든 군사 정보를 미사일 정보로 다 제공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얘기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사일이 9종류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정찰 자산을 거의 100% 거기다 최신 LSM까지 전부 다 일본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게 경보 정보가 뭐냐면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 또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까지 이게 다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북한은 우리한테 쏠 마음이 없어요. 북한이 지금 이러한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담정적 제일 위험한 적국인 일본과 미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군하고 일종의 군사적 카드를 교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미사일인 거거든. 네. 근데 이걸 감시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이걸 100%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닌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다 줘버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일본을 경고하기 위해 숨겨놨던 무기들을 다 까발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지. 이건 극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사실 북한은 우리한테 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 일본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 편을 들어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이 모든 정보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내주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응? 없죠. 아니 이런 정보를 준다고 해서 일본이 요격해 줍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거 요격해 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한테 고맙다고 무슨 뭐 경제적 지원을 더해주거나 무슨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지원해주고 오염수 방류를 뒤에 밀어줄까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우리는. 경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일본에는 계속 이렇게 퍼주고 미리 일본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게 보살펴주고 이렇게 해주는지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일본이 원하니까요. 예전 같으면 아무리 일본이 요구를 해도 네. 이건 우리가 쥐고 있는 고유 자산인 거고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취득하지 못할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에 뭐 사드 포대가 있고 엑스밴드 레이더가 있지만 이 지구의 공률 때문에 우리보다 항상 15분 이상 늦어요, 관측이. 근데 15분은 이미 도착이야, 일본 반도에. 그래서 이 15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보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것만 가지게 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이든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네들은 우길 거예요.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을 갖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취득한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사전 선제 공격이 가능한 요인을 만든다는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한 빌미를 우리가 내주고 있다고. 이거 안 주잖아요. 일본이 우리한테 궁금해 갖고 사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소미아 끊는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일본이 왜 사정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귀중한 정보를 아무런 대가 없이 다 일본에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부는. 아이고, 깝깝하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그러니까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느낌이 정말 딱 이 느낌이에요. 임진왜란 때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베어가서 기무동, 크무동을 만들어 놓은 일본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그때는, 전쟁이라서 당한 건데 지금은 진짜 눈 뜨고 아예 국민들 코와 귀를 잘라서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요. 경이. 국방부 관계자 말이 더 웃기는 게요. 정보만 공유하기 위해서 정보를 필터링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즉 미사일이 실질적으로 발사될 조짐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나머지를 필터링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육상 병력의 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정보에 대한 거는 필터링 한다고 하는데 원래 전쟁의 시작이 미사일 포격전이에요. 당연하죠. 아니 미사일 발사 이후에 무슨 뭐 그래도 우리가 뭐 일반적인 군사 이동 정보는 안 줬잖아. 주둔 정보 의미가 없는 거야. 미사일이면 끝나는 미사일이면 문제인데. 끝나는 건데. 그래서 미사일이면 정말 끝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방어 무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 미사일을 쏟아부으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포격하기 직전에 어쨌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측에도 사실 그 방어 무기를 달라고 그러는 거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50포대를 달래요. 400발. 미친놈들이죠. 네, 근데 돈이 그거 요격률이 별로 안 좋다. 요격률이 있든 많이 없든지 간에 떨어지는데 갖고 싶은 거야. 많이 키이우 주변에다가 그냥 빽빽하게 부루마블 쌓듯이 그냥 쌓아놓고 싶은 거야. 저도 살고 싶으니까. 아무튼 미사일 공격이면 끝나는 거고, 그거 요격할 수 있는 건 끝나는 건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권한을 다 일본이 먼저 가진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습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MD죠.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 근데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중국 그 한한령을 풀었던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MD 그 체계 미국 안 중심의 간다는 MD 체계 거였거든요. 가입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은 북한 미사일 정보라고 하지만 네.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중국 정보가 포함돼요. 결과적으로 미사일로 보고 있으면 중국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도 이 중국의 동부 해안에서 발사되는 것들은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정보가 일본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미국한테도 가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적으로 중국이 보기에는 이거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탐지자산 정보를 미국과 일본이 고스란히 다 보는 거예요. 이건 중국도 자극하는 짓이란 말이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개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중국이 더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북한한테 쥐어 터지는 게 아니고 중국한테 쥐어 터진다니까. 대만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군사적인 움직임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여 드리자면 상황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흘러가는데요. 일단 미국하고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일단 미국 기업인들 중심으로 다 중국 방문하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미국 기업하고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미국 기업인들이 중국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마음엔 안 들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블링컨 장관이 그 왕이와 그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뭐 10시간 넘게 회담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고위급 뭐 CIA 국장이 지난달에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물밑에서는 그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샹그릴라 대화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했던 미국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중국 국방부장한테 계속 우리 회담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NO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지금 뭐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냐면 일본이 왜 이렇게 미국의 따까리 노릇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본은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얻어먹을 콩고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80년대, 90년대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을 미국의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죽여놓은 게 사실 미국이거든요. 그 당시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든지 플라자 협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를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를 완전히 망하게 하면서 반도체 산업도 사양길로 접어들어요. 계속 이제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하는 것처럼 제재를 가하면서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일본한테 일단 미국과 대만이 무역협정을 체결했어요. TSMC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TSMC하고 손잡는 척 하면서 또 하나 걸쳐놓은 게 뭐냐면 일본 쪽에다 걸쳐놨어요. 일본한테 뭘 제안을 했냐면은 자 이번에 우리가 니들 반도체 산업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다시 부활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거기에 뭐 이나노 공장 짓겠다. 그다음에 구글하고 합작해가지고 그 기술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공동 성명을 통해 가지고 협정을 이미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또 동시에 반도체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그러면서도 한국을 향해서는 중국 내 마이크론 공백 못 메우게 해야 된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죠. 지금 중국하고 한국의 반도체를 발을 묶어놓은과 동시에 대만 쪽하고 일본 쪽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손 안 대고 동맹국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호기를 맞은 겁니다. 즉 한국의 반도체에 의한 영향력, 헤게모니를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좀 더 한국을 편하게 발라먹을 수 있는. 그렇죠. 예, 이재용이 없으면 지금 세상에 반도체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고 이재용은 이재용대로 이대로 당할 수 없으니 미국 말고 이스라엘, 사우디랑 손잡고 한국, 일본보다는 한국을 중심으로 된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유, 고추가 맵긴 매웠다.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이 미국이 저는 딴 거보다 최대의 양아치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일본이 행동대장으로 붙어가지고 너무나 쏠쏠쏠쏠 잘 빼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완벽하게 발리고 진짜 가시까지 다 발리고 있는 나라는 대만, 중국밖에 없다. 네. 우리나라에서 날라간 무역 거래량이 다 일본에 건너가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면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대로 외교니까 국가가 하는 거니까 맘대로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잘못돼 있는 게 윤석열 탓이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야당이 더더욱 나서서 이거 안 된다, 정보 공유협정 안 된다, 저 MD 체제 그 우회적인 편입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네.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이거를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을 강하게 표현해줘야 돼요. 의회에서든 우리 이재명 차기 이게 당대표가 아닌 차기 대권 후보의 입장으로든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생각할 때 야, 요 새끼만 날리면 나 어떤 새끼라고 말 안 했어요. 레짐 체인지로 이 새끼만 날리면 정상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이 지금 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외교나 친일 외교나 친미 외교 자체는 원래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거나 국민들이 원하는 쪽이 아니고 미쳐버린 똘마니 그 새끼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짓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만 바뀌면 정상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강하게.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 야당에서 이게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하는 게 뭐 아무 의미 없지 않냐, 듣는 척도 안 하고 저 거부권 쓰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차기에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들은 지금의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표출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또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달 말에 개최한다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제8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이달 2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연례적으로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양국 간 셔틀 외교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제3국 인프라 투자 협력, 우크라이나죠. 자, 양자 및 영내 금융 협력. 네, 이거는 아마도 서로 돈 받고 쓰거나 금융센터 차리는 겁니다. 세제와 관세 등의 협력. 지금 세제는 일본 기업이 IMF 이후에 특혜 세제를 받고 있어요. 소득세 안 나고 자국으로 돈 보내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거 개정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얘네가 재무장관 회의를 끊었어요. 통화 스와프도 얘네가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이거를 다시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의 하기 전에 누구 왔다 갔죠? 총리 아소다로하고 스가 요시히데. 스가 그리고 그 앞에는 기시다가 왔다 갔죠. 이 세 마리들이 오고 난 다음에 바로 7년 동안 묶여져 있는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네. 결국은 같이 돈 쓰자는 거야. 같이 돈 쓰자는 거야. 이거 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쿄나 후쿠오카나 요코하마 쪽에 금융센터가 됐든 무슨 법률 지원 단지가 됐든 제3국 인프라를 위한 개발은행이 됐든 이런 우리 돈만 들어가고 아무런 우리한테 이득 없는 짓거리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생긴다니까. 이것 때문에 가갖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일본이 야 니네 돈 내, 나도 돈 내갖고 여기에다가 투자은행 한일 공동으로 하나 세우자. 이거 무슨 투자지? 우크라이나 투자.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기 앞으로 한중일 스테이블 코인 시대, 그러니까 한중일 무역 중심, 무역 통화 관리를 위한 일종의 기획은행 하나 세우자, 기금은행 하나 세우자라고 얘기하면 네 하는 순간 우리가 돈 주고 일본이 돈 관리하는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한치의 예상을 안 벗어나고 이렇게 빨리빨리 일을 진행할 수가 있냐고. 마치 준비됐다가 하는 것처럼. 만나기만 하면 일주일 만에 뭐가 생기는 거야, 지금.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